원칙, 기준. 뭐 2, 3일에 거쳐서 샀어요. 너가 100만 원 들고 있어도 너가 50억, 100억 든 사람의 매매를 같이 호흡을 맞춰보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그래야 네가 부자 돼서도 매매를 안 바꾸고 계속 진행할 수 있다. 큰 사람들이 어떤 거에 매력을 느끼고 어떤 거에 매력을 안 느끼는지도 알 수 있다. 부자들의 매매를 따라라. 이게 정말 시장의 주도주라면 월간도 다 계속 버셨단 말이에요. 비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김계미 대리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나오면 왜 나오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오늘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영웅전에서 굉장한 활약을 펼쳤던 트레이더님을 모셨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정전, 그러니까 결승전에도 상위권에 들어오셨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월 정규전, 그러니까 예선격의 대회죠. 거기서도 수익금으로 1등을 하셨던 분입니다. 21억 수익금이 나셨습니다. 한 달 만에. 21억 3,485만 8,898원이고요. 수익률은 88.81%입니다. 자산이 좀 크신 편이에요, 원래. 근데 한 달 만에 21억을 벌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금액이 너무 황당해서 제가 또 봤더니 또 결정전, 작년에 또 6위를 하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이었는데 7억 5,582만 5,680원. 수익률은 111.39%. 어떤 매매 기법을 갖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계속 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는데 조금 망설이시더라고요. 얼굴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러셨는데 제가 계속 놀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인터뷰를 그래도 응해 주셨거든요. 네, 지금 바로 옆에 와 계시는데요. 제가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떠신가요? 이렇게 스튜디오 오시니까요. 되게 떨리네요, 이게 의외로. 그러세요? 네. 생각보다 좀 생각보다 떨립니다. 이제 얼굴 공개를 좀 꺼리셔서 저희가 좀 이렇게 구도를 좀 잡았거든요. 아마 시청자분들은 얼굴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간략하게 좀 풍채를 설명해 드리면 키가 굉장히 크시고 또 이 어깨도 넓으시고 네, 굉장히 뭐라 남성미가 철철 넘치시는 이미지인데 네, 매매도 그만큼 또 남성미가 넘치세요 보니까. 그쵸? 네. 다 가르쳐주고 가셔야 되는데 괜찮으십니까? 배울 건 사실 없는데 그래도 솔직하게 다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선 좀 궁금한 게 극진 총수세요. 네, 필명이. 네. 이게 사실 극진이라는 게 저한테는 약간 닉네임 같은 거예요. 별명인데 제가 이제 좀 돈을 우연히 좀 벌면서 제 친구들도 같이 좀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커서 계속 하나둘씩 모으다 보니까 되게 규모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그럼 너가 총수 노릇해라 해서 극진 총수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극진 가라데 예, 맞습니다. 그 극진 가라데 그 의미랑 맞습니다. 같다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네요. 한 달 만에 21억을 버셨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매달 이런 수익을 낼 수는 없고요, 현실적으로. 다만 조금 운이 좋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도주 매매를 좀 좋아하는데 마침 뭐 대왕고래 이슈가 생겨서 그때 뭐 가스공사나 뭐 당시 한국석유, 흥구석유 같은 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 발표 당일에 매매를 좀 잘해서 개인적으로 좀 맞다 싶으면 좀 오래 끌고 가는 스타일인데 그거를 계속 끌고 가다 보니까 수익이 좀 크게 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좌 공개가 가능하십니까? 가능합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네. 그러면 저에게 계좌 공개를 한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여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지금 옆에 준비해 놨는데요. 지금 핸드폰으로만 보여드리니까 화면이 좀 고르지 못해가지고 옆에 미러링으로 이렇게 TV에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같은 동일한 화면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보시면은 와 엄청납니다. 20년도부터 이제 이 계좌를 쓰신 것 같아요. 네, 원래 다른 계좌도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니까 계좌가 여러 개신데 일단 이 계좌만 공개를 하시는 거죠? 일단? 네. 알겠습니다. 20년도에 6,800만 원, 21년도에 14억 맞나요? 네, 14억 맞고요. 22년도에 3억 9천만 원 잃으셨다가 이제 23년도에 6억 8천 그리고 올해 들어서 21억. 지금 올해가 이제 아직 절반 정도 이제 지나갔는데 수익금이 엄청 나시네요. 좀 기복도 있으신 것 같아요. 아예 없진 않으신 것 같고 일별로 한번 볼게요. 오늘 촬영 날짜가 8월 1일이거든요. 근데 오늘만 4,700만 원을 버셨어요. 와, 엄청 많이 버시네요, 하루에. 예.
그리고 월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면은 와 20년도부터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월마다 버시는 금액이 일반적인 금액이 아닙니다. 억 단위로 거의 버시고 계시고요. 많이 버실 때는 뭐 5억도 눈에 보이고요. 예. 또 잃을 때도 또 화끈하게 잃으시네요. 막 2억, 3억, 5억. 정말 찐고수로 인정을 드립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벌어들인 금액이 억 단위예요. 원래 이렇게 큰 금액으로 거래를 하세요? 당연히 시작 금액은 작았는데 하다 보니까 좀 크게 됐고 뭐 그런 거에 좀 개인적으로 멘탈이 안 털리는 성격이라서 그냥 뭐 하는 편입니다. 멘탈적으로 좀 관리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좀 어떻게 특별하게 좀 관리하시는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관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주식을 딱 처음 시작할 때 시드가 1,500이었거든요. 내가 아무리 망해도 1,500보다 난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전 마음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아, 내가 본전이 어차피 1,500이니까 네. 그래 뭐 더 잃어봐라. 나 어차피 1,500은 위다. 그럼 난 다시 1,500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네, 네. 괜찮다? 네. 그런 마인드가 좀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수익금이 날 때 뭐 서울에 집도 하나 사고 뭐 예를 들어 차도 사고 이런 식으로 현금화를 한 게 좀 꽤 있어요. 그래서 뭐 다 잃어도 뭐 그거 남는데 뭐 그거 정도도 난 만족한다. 그러니까 욕심을 좀 안 하는 습관을 계속 좀 기능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좀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승자들 항상 만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그 욕심 버리기가 상당히 도움이 되나 봐요. 투자에.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매에 안 좋다라고들 하시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실은 크게 잘 알지는 못해요. 저 같은 일반적인 트레이더는. 그런 멘탈적인 게 매매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확실히? 엄청나죠. 제가 아까 그 계좌 인증을 하면서 작년 9월, 10월에 되게 많이 잃으셨네요 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엄청 멘탈이 안 좋았을 때인데 당시 장도 그리 좋진 않았지만 계속 바보 같은 매매를 하더라고요. 바보 같은 매매라 그러면 잘못된 걸 알면서 하는 알면서 얘기지. 계속 아집을 가지고 뭐 들고 있다든지 예. 아니면 이거는 소문으로 빠졌는데 제가 혼비백산 나간다든지 계속 그런 식으로 좀 진짜 반대로 계속 하는 플레이가 제가 멘탈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내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기분이 안 나쁜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감정적인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제가 성격이 엄청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사실 트레이더랑 안 맞는 사람인데 그거를 이겨내려고 전 매일 운동하고 네. 매일 뭐 한마디로 기분 좋은 생각하고 정신 승리하고 이게 매일 반복되고 있거든요. 많은 고수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진짜 매매가 안 되면 산책도 갔다 오시고 저는 뜁니다. 어떤 자신만의 이 리프레시를 꼭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맞습니다. 중요하죠. 어느 정도면 한 달에 한 100km 뛰어요, 저. 그렇게나 많이 뛰세요? 네, 마라토너 아닌가요? 진짜 그러면? 매매가 조금 안 좋아지면은 그냥 네. 뜁니다. 그러면 거래가 잘 됐을 때 감정과 기분은 어떤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매매가 잘 됐을 때는 항상 어떤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나요? 잘 된 매매는 항상 보면은 아무리 많이 사고 높게 사도 마음 딱 편한 매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데 이건 해보신 분들이만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차트상 꼭대기에 사도 내가 뭐 상따를 잡아도 되게 마음 편하네. 뭐 쉽게 얘기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이 있는 사람이니까 제 본업을 막 집중해도 주식 생각이 안 들거든요. 좋은 매매는. 이게 저는 계속 뇌를 두 개를 써야 되니까 본업과 이제 병용할 수 있는 매매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좋은 매매는 진짜 되게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종목들이 있거든요. 가끔 그 타점들이 있는 거고. 제가 모신 이유도 직장인이신데 네. 이런 거래를 하신다고? 근데 보니까 거래 횟수가 많으신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중요한 타점에서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대형주를 하시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최근 흐름만 봐도 막 잘 가다가 또 추세적으로 꺾였어요. 매수 진입 타점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대형주도 바닥을 잡았다 안 잡았다에 대한 기준들을 잡아야 하잖아요. 매수 타점은 어떻게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 모든 종목마다 설명되는 게 다 달라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매도 타점에 대한 일관성은 있는데
사실 매수 타점에 대한 일관성은 전 조금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가 예술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매도가 기술이고 매수가 예술 같아요. 그럼 매도의 기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매도 기준을 얘기하면 네. 저는 이평선 자주 봐요. 이평선. 네, 이평선을 거래량을 주고 깰 때 저는 같이 나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게 추세 추종을 하는 매매와 같이 곁들이는 게 무조건 저는 이평선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얘기하면 일종의 주식이 되게 역사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차트를 공부할 때 과거 차트를 계속 봐요. 그러면 과거 차트가 맞던 틀리던 그것이 하나의 룰로 형성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동평균선이 나한테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하면은 언제나 주도주는 특정 이동평균선을 지킨다라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 심리를 따라줘요. 그냥. 암묵적인 약속의 장소. 네, 맞습니다. 이평선은 중요하네요. 그러면. 중요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1선을 거래량을 주면서 깬다? 내가 그 종목을 너무 사랑하고 정말 맞는 것 같아도 최근 5년 동안 그거를 이겨낸 종목 뭐가 있을까? 에코프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여태까지 역사적인 되게 그 주도주 있잖아요. 위메이드 뭐, 예. 뭐 모두가 기억하는. 예, KMW인가? KMW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뭐 등등등 뭐 최근 알테오젠 뭐 다 보면은 11선을 바로 수복하는 경우가 몇 종목 없거든요. 11선은 기간으로 따지면 한 2주 정도 되는 거고 맞습니다. 2주 동안의 평균 가격을 얘기하는 거네요. 네네. 그럼 보통 추세가 이제 아까 이게 제가 좀 약간 신기한 게 아까 보유하신다는 기준과 일자와 지금 보시는 일자가 또 맞아요. 또 맞습니다. 저는 어떤 추세를 따라가서 사는 매매도 저도 하니까 추세가 깨진다의 기준이 뭘까? 그러면 저는 11선을 조금 봐요. 그럼 이평선 중에 가장 중요한 이평선들을 꼽아보라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5일선, 11선 정도 보는 것 같고. 네. 60일, 120일, 240, 480 그쪽은 안 매매를 보십니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쪽은 그냥 그런 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을 보지 제가 보는 지표 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다르시네요. 네. 물론 그 61선을 강조하는 어떤 것들 있잖아요. 뭐 지수를 볼 때나 삼성전자 지지를 볼 때나 다 말을 하는데 어떤 호사가들의 그런 말을 귀담지 제가 그거를 무기로 삼지는 않아요. 저는. 그럼 진짜 극진 총수님의 무기는 5일, 10일이다. 그거는 꽤 주의 깊게 봅니다. 저는. 분봉 보십니까? 분봉은 그냥 매매할 때 보는데 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실. 극진 총수님께는 아무 의미 없나요? 살 때 보죠 당연히. 왜냐면 뭐 1분봉, 3분봉 막 봐도 제가 그날 사서 막 그날 청산하고 이런 매매는 거의 안 해요. 저랑 제가 손이 굉장히 느린 사람이라서 맞지도 않고 직장인 투자자니까 정말 타점 보는 게 바보 멍청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게 맞아? 나 그럼 보유량을 더 늘릴 거야 라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럼 이제 그 외에 이제 또 보시는 것들이 있다고는 들었어요. 거래 대금을 좀 주의 깊게 보는 편이에요. 자, 이 거래 대금을 다 보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다들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세요. 목적은 같아요. 그렇지. 거래 대금이 어떻게 보면 인기 투표의 투표 수를 보는 것과 같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이해를 저도 하고 있는데 네네. 극진님이 보시는 거래 대금의 기준.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미스코리아 비율을 들었잖아요. 네. 그거를 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거는 거래 대금이에요. 왜냐면 후보가 60명인데 사람들이 누구를 1, 2, 3등을 둘까 하면 거래 대금에서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거래 대금의 탑 한 20 정도를 보면은 되게 내가 섹터화하면서 볼 수 있어요. 뭐 이를테면 이거는 뭐 바이오 섹터 중에 ADC 관련주다. 이거는 대왕고래다. 이거는 HBM 관련 어떤 테크주네. 이런 식으로 그 장을 설명할 수 있는 한 3가지 키워드들이 딱 나오거든요. 물론 전자닉스는 빼야죠. 왜냐면 언제나 거래 대금이 1, 2등이니까. 근데 핵심은 그 20개 중에 제가 계속 그 장을 읽는 방법은 오늘은 뭐 바이오에서 ADC가 가는구나. 오늘은 비만이 가는구나. 오늘은 HBM이 가는구나. 오늘은 간다는 게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다는 건데 최소한 시장의 관심은 걔네들이구나. 그런 거를 파악하는 건 역시 거래 대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군집화해서 좀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거래 대금을 볼 때
차트 밑에다 이렇게 거래대금 깔아서 그 종목의 거래대금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세요? 아니죠, 저는. 거래대금 순위를 보라는 말씀이세요? 그쵸. 탑 20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그쵸. 맞습니다. 그 거래대금 창을 통해서 잘 보면 섹터가 보인다는 말씀이신 그쵸, 거예요. 그쵸. 그리고 테마가 보이고 네네. 지금 주도주가 뭔지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종목을 고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제 매매 스타일하고 좀 귀결이 되는 게 소형주가 탑 20 가긴 쉽지 않거든요. 거의 뭐 있긴 있어요. 있긴 있죠. 예, 있긴 있어요. 엄청 주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대형주 매매 되게 좀 하는 이유가 대개 탑 20에서는 뭐 정말 거래소에서 그 정의 내리는 소형주는 좀 포함되는 일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좀 중형주 이상의 좀 매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리고 소형주가 거래대금이 터져서 그 위까지 올라오려면 거의 보통 웬만한 상한가 잠기잖아요. 그냥 그렇죠. 거래대금이 없이 그냥 급등을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아서 저도 뭐 그럴 때는 상따를 하기도 하는데 뭐 막 큰 돈으로 하진 않습니다. 상따를 하시긴 하시네요. 예. 그 안에서 그럼 이제 대형주를 솎아내시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네. 테마를 이제 솎아내죠. 저는 테마를 매우 솎아내죠. 그럼 재료를 이제 그때부터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재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먼저 추린 다음에 채로 한번 걸른 다음에 그렇죠. 큰 애들만 골라놓고 그 안에서 재료를 판단한다. 맞습니다. 최소한 당일 이제 거래가 다 끝나고 매매 복귀는 뭐 그렇게 부지런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원체 게을러서 한다면 그렇게 거래 대금 같은 거 보면서 오늘은 이게 주도했구나. 그럼 내용 볼까? 이러면 뭐 텔레그램에 그 종목만 검색해도 막 이래서 올랐네 저래서 올랐네 호사가들이 엄청 말을 많이 하거든요. 텔레그램 자체에서 검색을 하면 그런 방들이 쫙 나오나요? 정확히는 텔레그램에 수많은 막 그 주식방들. 주식방들을 네. 좀 다 구독을 해요. 대신 전혀 보진 않고 내가 한국가스공사가 궁금하면 한국가스공사 그냥 검색하면은 뭐 가스공사 뭐 산업부 장관이 이 발표를 했네 저 발표를 했네 사후적으로 알 수 있게 뭐 뉴스 클리핑 같은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빨리 취업할 수 있게 방법을 찾으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직장인이니까 가장 시간을 덜 들이는 방법만 고민하거든요. 사실. 그쵸. 그래서 노는 거 좋아하니까. 사실 저도 되게 게을러서 기사가 나오면 타이틀만 읽고 말거든요. 내용을 다 읽기에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종목도 사야 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네. 정보들을 빨리 취득한 노하우도 좀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아니면 정말 수많은 친구들 단톡방에 뭐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지하고 왜 빠져?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엄청 막 강압적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럼 애들이 알아서 뭐 뉴스 이것 때문에 빠지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것도 듣고. 그러니까 최소한 왜 빠지고 왜 떨어졌는지는 장중에 계속 판단은 해야죠. 당연히. 그 핵심적인 이유들은 알고 가야 된다. 무조건. 당연하죠. 그거는. 그게 시장을 읽는 아주 작은 방법이니까 작지만 중요한 방법이죠. 뭐 사실 돈 되는 건 다 아는 사람인데 실적 장세가 오면 실적 플레이 하고 당연히 특히 최근 1분기가 유달리 심했죠. 작년 11월, 12월 때 민장세가 엄청 심했어요. 뭐 신규 상장 주가 뭐 막 3배씩 가고 이럴 때 또 그때 그거 하고 네. 그럼에도 그러니까 제가 저를 정의할 때 참 어려운데 그 당시 시대에 가장 트렌디한 매매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현재에서 모두가 이걸 주목하고 있어. 이거 A 종목을 주목하고 있어. A 섹터를 주목하고 있어. 이러면 거기서 꼭 저는 제 푸티지는 남기더라고. 제 발자취는 벌던 일터 남기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이제 세간에서는 그걸 주도주 매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주도주 매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극진 총수님이 말씀하시는 주도주는 제일 핫한 모두가 주목하는 종목이다. 맞습니다. 그거는 여러 조건 중 하나고 사실 하루 핫하고 하루 떨어질 수 있고 뭐 이틀 세게 반응하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맞아요. 계속 장기 지속적인 트렌드가 뭘까? 그리고 뭐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마음을 동하는 종목은 뭘까? 그런 걸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직장인 투자자 뭐 이런 질문 또 뒤에 받을 거지만 우리 뭐 이게 조금 요즘 뭐 이 평등 사회는 조금 맞지 않는 말인데 항상 저는 미스 코리아 대회에 제가 있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수많은 심사위원들은 저 사람이 코가 크네, 뭐 하관이 넓네, 좁네, 키가 크네, 작네, 뭐 어깨가 넓네 이러면서 그 미스 코리아 순위를 막 매기잖아요. 근데 많은 투자자들은
아, 코 큰 여자가 이쁠까, 코 작은 여자가 이쁠까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이게 소위 저는 가치 투자자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1등으로 뽑는 사람이 뭘까라는 그 심사위원들을 되게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커뮤니티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텔레그램 수많은 채널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애널리스트들은 여기에 어떻게 열광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네, 그렇게 네. 굳이 말하면 되게 주식시장을 좀 뭐 이게 재기적으로 본다? 아니면 메타 인지적으로 본다? 약간 이런 시선에 좀 강한 것 같은데, 계속 그 결국 수많은 인간의 총합들이 하는 거잖아요. 트레이딩이라는 거. 그리고 시세는 그렇게 뿜어져 나오고, 계속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은 오늘만 가고 내일 떨어질 수도 있고 이틀 갈 수도 있고 3일 갈 수도 있고 계속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쩔 때는 재료가 너무 좋을 때도 있는데 안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재료가 좀 내가 생각했을 때 애매한데 하는데도 계속 가는 거죠. 약간 좀 너무 중구난방이다. 맞죠. 추세로 수익을 내려면 그런 걸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런 판단 기준들, 예를 들어서 이슈가 이렇게 나왔을 때 아 이건 뭐 딱 보니까 더 가겠다, 아니다, 아니면 여기서 이건 멈춰야 된다, 그런 기준들은 어떻게 세우세요? 일단 사실. 좀 장난반 진단반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맨날 동생들이나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신은 존재한다. 절대 다 먹을 수 없다고. 다 먹게 신이 안 냅둔다. 저는 그래서 저를 굳이 야구로 따지면 난 4번 타자야. 난 슬러거야. 한 방 때릴 때 잘 때려. 대신 타율이 굉장히 낮아, 나는. 그래서 저는 그걸 아니까 되는 게임에 많이 먹으려고 하지, 손절은 정말 부지기수 치거든요, 저는. 매일매일 손절을 치는데, 다만 손익비가 조금 좋은 게임을 하려고 해요. 말씀처럼 하루 가고 하루 안 할 수도 있고, 뭐 얘가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오늘 사실 뭐 이게 방송 시점이 뭐 뒤라서 오늘 막 장세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제 오늘 막 장이 막 진짜 막 부친 게 뒤집듯이 막 계속 뒤집혔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거에 저는 계속 시장 참여자로서 트라이는 해요. 다만 먹을 때 세게 먹자. 먹을 때 내가 특정 수익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길게 가보자. 내가 슬러거니까, 나는 우리 야구팀에 홈런을 쳐야 되는 타자니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월별 계좌도 보니까 굉장히 그 변동성이 커요, 저는. 진짜 한 번 치시면 거의 만루 홈런 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대신에 이럴 때는 확실하게 또 내줄 줄도 아시는 것 같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 한 번의 수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 시행착오도 있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주변 사람들 모두 이렇게 해요. 형, 되는 싸움에만 해라. 되는 게임에만 해라. 형은 원체 이 게임에 잘하는 사람이다. 근데 정말 그렇게 체리피킹으로 하면 못 먹더라고요.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다 참여를 하면서 다 깨져봐야 진짜 그러니까 홈런성 타구가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엔 그럼 경험이 좀 우선이다. 경험도 우선이고, 정말 시장은 일주일만 쉬고 2주만 쉬어도 읽혀지지 않아요, 저는. 맞아요. 네, 3일만 쉬어도 해외 잠깐 나갔다 오면 저는 정신 차리는데 한 3, 4전 걸리거든요. 미국이 어떻게 끝났고 전반적인 이 루틴이 항상 유지가 돼야지 트레이딩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슈 플레이를 좀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뉴스에 조금 민감한 편인데, 특히 좀 큰 뉴스에는 저는 액션을 좀 하려고 해요, 매매를 할 때. 그래서 그거 관련 스터디를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극진 멤버들하고 과거 대통령 발언 시 테마가 어느 정도 갈까, 거기에 대해서 수익률과 그 수익 기간 같은 거를 저희가 분석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첫날 매매를 하면은 절대 지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서 좀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좀 세게 샀습니다. 그 데이터가 이제 첫날 매매하면 지지 않는다는 데이터는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고. 뭐 이를테면 예. 과거 이제 막 2008, 2009까지 넘어가서 뭐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뭐 이런 뭐 석유 개발 이슈,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저출산, 뭐 문재인 대통령 신재생, 이런 식으로 각 정부마다의 정책 테마주가 되게 크게 있는데, 네. 대통령이 특정 연단에 나서서 말을 한다는 거에 의미는 저는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이제 뉴스를 끌고 가는 힘들도 크고, 그런 거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최소한 5주는 간다, 최소 7주는 간다라는 제 내부 결론은 좀 있어서, 그래서 첫날 아무리 상한가를 가든 뭘 하든 매수를 하면은 지진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왔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변동성은 크겠죠.
뭐 혹시 유튜버거나 전문가는 아니시죠? 아닙니다. 그냥 제 네. 동네 친구들이고 제 네. 다 학창 시절 동창들인데 저도 직장인이니까 사실 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업무 분담을 하는 거죠. 난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데이터 크롤링 좀 해와라 하면 하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시청자분들께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이게 약간 뭐 강의를 위한 뭐 포석이냐 아니면 혹은 이제 전문가 활동을 하기 위한 포석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 미리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일반 트레이더시고 개인 투자자로서 여기 나오신 거고요. 뭐 앞으로 뭐 강의를 하신다거나 그런 일도 없으실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게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직장인이라서 제 직업을 많이 사랑하고요. 두 번째는 강의 대비 트레이딩 수익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강의에 대해서 되게 불신론자이기도 한데 그리고 저는 공적인 자리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저도 되게 리스키한 행동인 걸 알아서 사실 PD님이랑 대화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제 얼굴을 내밀고 제 이름을 내밀고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참 용기 있는 행동이지만 저는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식은 되게 축적의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 축적의 시간들이 생겨서 내 동료들이 생긴다면 그 동료들하고 분업을 되게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축구팀 같은 개념인데 저는 전형적인 스트라이커예요. 그럼 뒤에 미드필더 잡아줘야 되고 디펜스도 잡아줘야 되는데 강의가 이런 식으로 알려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혼자 너 다 잘해라 하는데 그게 될까? 저는 조금 아직도 의문이에요. 지성 집단을 만드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저는 그게 극진의 어떤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모토다. 네. 그러니까 되게 네. 쉽게 생각해서 무슨 막 암흑의 그룹 이런 건 아니고요. 정말 잘 짜여진 스터디 그룹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게 있으면 분당 다 피드백이 오는 조직이라서 제가 뭐 그러니까 극진 총수라는 말까지 쓸 정도로 되게 애정하는 조직입니다. 이게 약간 조직이라 그러면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냥 아시는 분들끼리 주식하시는 거예요. 친구 예. 집단입니다. 제 예, 중학교, 친구들끼리. 고등학교 동창들, 서로 의견 네, 공유하고 대학교 동기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재료 공부하고 맞습니다. 그런 네. 어떤 스터디 그룹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극진 스터디 그룹. 맞습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뭐 이게 어떤 주가에 영향을 주거나 전혀.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돈도 없습니다, 별로. 근데 제가 듣기로는 1,500만 원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네네. 그럼 지금은 1,500만 원 시작하셔서 그럼 지금 정확히 얼마로 거래를 하시는 건가요? 전체 자금을 따진다면. 다 모아봐야 된다.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30억 정도? 거래를 하는 그 돈은 30억 정도 됩니다. 현금 30억. 트레이딩 하고 하시는 이제 다른 자산에 또 얼마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럼 직장도 다니시면서 30억으로 거래를 하신다. 네. 근데 직장은 왜 안 그만두세요? 직장 생활 9년 됐는데 제가 만약에 전업 투자자였으면 내가 어려운 장세 때 버텼을까라는 질문에 아니더라고요. 저는 장세가 안 좋고 힘들 때 그냥 본업 열심히 하거든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나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비빌 언덕이 있다? 맞습니다. 약간 이런 심리로 보면 될까요? 네, 네. 전 되게 루틴하게 사는 걸 좋아하고 그거에 엄청나게 정말 많은 창의성을 발휘하는 성격인데 직장이라는 어떤 틀이 없었으면 제가 이거를 잘 못했을 것 같아요. 막 나 기분 안 좋아, 나 시장 빠그라졌어, 막 늦잠 자. 저는 그럴 성격이거든요.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라서 직장이라는 어떤 토대 위에서 그래도 제가 그나마 규율 있게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멘탈 관리가 직장으로 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저는 조금 그게 있어요. 지금 당장 다 잃어도 직장이 있으니까 또 내 생활을 할 수 있고 약간 이런 게 안심이 되면서 약간 트레이딩도 같이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그게 자신감이 좀 붙더라고요. 저는. 네. 역시 주식은 멘탈이 맞나 봐요. 그러니까 멘탈이 네. 안 좋을 만한 거를 모두 소구하는 게 트레이더의 첫 원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2019년 6월에 이제 그 매매를 시작했는데, 첫 매매가 2019년이에요. 네 물론 그 전에 한 200만 원 정도 그냥 뭐 어디 한 80% 물렸던 건 있던 것 같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제 뭐 당시에 제가 나름 내가 결혼 정년기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뭐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때 당시 직장 생활 뭐 한 5년 정도 한 만 5년을 했는데 정말 모은 돈이 아예 없더라고요. 왜냐면 집이 좀 어려워서 항상 돕기 바빴고 그렇다고 제가 절약하면서 사는 사람도 아니었고 하니까 정말 아무 돈도 없이 어떤 직장 생활을 5년이 지났는데 와 이거 큰일 났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신 진짜 거네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네. 나 이거 이 추세대로라면 40이 돼도 1억도 못 모을 것 같은데 큰일 났네. 라고 해서 사실은 어떤 투잡을 뛰었었어요. 당시에는. 다른 직업에 투잡을 뛰다가
뭐 한 6개월 정도 일했는데 그래도 목돈이 조금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돈으로 뭘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을 네. 우연히 읽었는데 완전 홀린 거예요. 제가 아 이거 남돈 받아서 돈 못 벌겠네. 근데 나 사업할 능력도 없는데 뭐 하지? 하다가 주식 시작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서 19년 6월에 시작했으니 이제 딱 5년 조금 넘게 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되셨어요. 따지고 보면 5년 정도 되셨는데 맞습니다. 네. 30억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진행형일 거고요. 네. 그럼 극진님처럼 그렇게 소액에서 거대한 자금까지 되기 위한 어떤 방법, 노하우, 과정, 생각들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큰 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좀 쉽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진짜 근데 재밌는 거는 저는 인간 사회가 다 되게 비언어적인 어떤 표현의 학습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도제식 학습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뭐 매매책 막 차트 책을 보더라도 아무리 명쾌하게 쓰더라도 그게 맞지 않거든요. 근데 나보다 조금 잘하는 사람들한테 배우면 언어가 아닌 몸으로 비언어적인 걸로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저는 뭐든지 배울 때 저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되게 굽혀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한 정말 뭐 지금도 그렇지만 나이가 저보다 어리던 많던 정말 악착같이 배웠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더 물어보고 정말 그 사람 많이 괴롭히고 아, 형 술 한잔 해요. 아, 동생아 나 밥 쏠게. 뭐 저녁 시간 내주라. 계속 그런 작업이 전 아직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냐면 경험 속에서 나온 한마디의 그 스승들의 말이 전 되게 와닿더라고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안 되는데 사람한테 배우라는 거죠. 저는 사람한테 나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강의 말고 책 말고 내 주변에 나를 정말 아끼는 사람한테 많이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들한테 스터디도 많이 하라고 강조하고 그 스터디에서 잘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많이 친해지라고. 그럼 이제 이렇게 매매 스타일을 좀 주도주로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이 또 모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형주라 그러면 기준이 어떤 대형주? 기준이 네. 정말 그 회사가 한 10배거 가겠다라고 하는 종목이면 한 5천억 시총에서도 좀 접근해보고 그게 아니면 저는 조단위 넘어서 하는 편입니다. 그럼 다 대부분 거래가 조단위 안에서의 거래. 조단위 넘는 시총에서 합니다. 그래서 조단위 넘는. 저는 하이닉스 전자 이런 것도 엄청 매매 많이 하고 네. 뭐 셀트리온 이런 그러니까 남들이 아는 종목에서 굳이 정보 매매를 하지 않고 내가 타점이 좋은 걸 좀 찾으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시장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조금 불신하는 경향이 있어서 나는 거기에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저는 큽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극진님의 수익의 어떤 원칙, 기준, 그리고 원천은 대형주 매매만 한다.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좀 담화가 크니까 소형주 매매는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죠, 사고 파는 게 쉽지 예를 들어서 않으시죠? 뭐 2, 3일에 거쳐서 샀어요. 근데 그게 음봉을 세게 때리면은 제가 음봉을 하나 더 만들거든요. 그게 그렇죠.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본인도 손실 보면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손실이 가요 그렇게 되면. 네, 정말 계좌 20% 금방 녹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동생들한테도 맨날 얘기하는 게 너가 100만 원 들고 있어도 너가 50억 100억 든 사람의 매매를 조금 같이 호흡을 맞춰보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그래야 네가 부자 돼서도 매매를 안 바꾸고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두 번째. 큰 사람들이 어떤 거에 매력을 느끼고 어떤 거에 매력을 안 느끼는지도 알 수 있다. 부자들의 매매를 따라라 라고 많이 합니다. 아, 맞는 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소형주에서 막 작은 뉴스에 튀고 시총 막 2천억 3천억 언더에서 막 야 이거 무슨 뭐 정치인 땡땡땡 테마주래. 저는 이런 거는 좀 안 합니다. 안 하세요, 아예? 네,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사는 저는 저한테 있어 신뢰도가 막 썩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특정 단독 기사나 어떤 그 기사를 통해서 내 매매의 좌지우지는 조금 좀 안 하는 편이고, 다만 어떤 메가 트렌드로서 A라는 이슈가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대왕고래, 그 이슈가 정부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몇 주 동안은 신문 지면이나 통신사나 방송에서 굉장히 잦게 나오겠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겠다라는 그 정도 인식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단독 기사에는 매매 안 합니다. 저는 알다시피
너무 그 결탁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미리 안 사람들이 시세를 조금 만지고 그럴 기사가 나와서 세론을 때리고 저도 많이 맞아봤거든요. 근데 손익비가 안 나와요. 저는. 그게 아무리 반복을 해봐도요. 예.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그걸 안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 매매는 전 진짜 안 하거든요. 어쨌든 정보도 사람이 쓰는 거기 때문에 네. 무조건 먼저 선제적으로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있죠. 그거는 차트에서 그리고 너무 잘 보이니까 그렇죠. 이유 없이 오른다거나. 이유 없이 오르고 뭐 일봉이든 분봉이든 너무 거래 대금이 많이 붙으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은 많이 들죠. 그럼 오히려 그럴 때 매수하거나 그런 건 안 하세요? 안 합니다. 저 그리고 주로 대형주 매매를 해서 주로가 아니고 거의 매매 한 95%를 대형주 매매만 해서 사실 그런 단독 기사에 흔들릴 매매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시청자라면 보통 대형주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분할 매수, 장기 투자, 네. 뭐 몇 년 끌고 갈 거 생각하고 사는 게 대형주인데 그럼 지금 트레이더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항상 원칙이 이게 정말 시장의 주도주라면 그럼 전 그때 주어다. 내가 보기엔 3배 갈 것 같은데? 미니멈 2달, 석 달은 간다. 니들은 정리하네. 짧게 안 먹죠. 길게 먹. 그 다음에 머니무브 MDD가 박살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질 문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인지가 되게 필요한 거야. 러시안 룰렛 같은 와 아싸 살았다 아싸 살았다 그러는데 한 방으로 내가 죽을 정도의 너무 와닿네요. 죽을 정도의 손익되면은 안 해야죠. 뭐 돈 100만 원 여섯 번 벌기 아유. vs 나의 네. 사망. 아, 네, 안녕하세요, 국진님. 예, 피디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출장도 다녀오셨다고. 네, 시애틀 다녀왔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일부 올라가고 나서 네, 댓글 좀 올라온 거 추가 네. 인터뷰를 좀 하면 어떨까? 네, 좋습니다. 네,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칭찬도 많았고, 근데 좀 악플도 좀 많았어요. 네,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 그 영상이 나올 때 그 출장 기간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영상이 나오고 되게 좀 뒤늦게 한국에 와서 댓글을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그래서 근데 좋아요도 많아요. 네, 네. 네. 근데 뭐 조회수도 잘 나왔다고 하니까 평소보다 그것도 고맙고 사실 댓글도 달아줘서 네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게 처음이고 이게 사실 뭐 딱히 인사이트가 없는 저는 제 워딩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강의 좋다고 강의라고 하셨던 분도 있고 뭐 악플도 있는데 주신 분들이 있는데 뭐 사실 뭐 네. 저는 제가 주식을 시작한 시점에 생각하면은 큰 강세장이 많았던 거라서 그냥 뭐 운이 좋았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그래서 좀 댓글들 보다가 네. 이거 좀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전화 드렸거든요. 이제 몇 가지 댓글 중에 이건 좀 오해를 좀 풀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이게 계좌 조작이다. 한 달 음. 만에 21억을 어떻게 버냐. 이게 모투다. 이게 모투에서 21억이 무슨 의미냐. 네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극진님 답변보다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저희가 증권사라서 이게 뭐 계좌가 조작된 내용을 이렇게 방송에다 내보낼 수는 없거든요, 사실. 예, 좀 그 부분 좀 불가능하고 이게 모투가 아니라 실투 대회라는 점을 좀 시청자분들께서 염두하셔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좀 대답을 제가 좀 대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도 좀 계좌 조작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예. 사실 좀 한 달 만에 21억은 좀 뭐 조작도 아니고 그냥 뭐 운이 좋았다고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는 막 나대는 스타일인데 실제로 제가 뭐 부족하니까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거라서 뭐 과도한 겸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좀 매매 관련돼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가장 눈에 띄는 댓글 중에 하나가 거래 시간이 어떻게 되냐. 네, 이게 주로 진입하는 시간이나 주 거래 시간. 이게 직장인이다 보니까 계속 거래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대체 음, 몇 시에 들어가시는 거지? 장 초반인지 중반인지 음. 후반인지 아니면은 초반부터 후반까지 계속 분할 매수하시는 건지. 뭐 저는 제가 뭐 인터뷰할 때도 되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특정 나는 공식이 좀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되게 저는 강조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상식에 의거하면 제가 장이 끝나고 스터디를 하고 저녁에 관련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무언가를 사고 싶으면은 아무래도 뭐 9시에서 9시 반 사이가 되게 매매가 잦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그때 네. 대다수 거래량이 터지니까 그런 거 같은데 장중에도 뭐 특별 이슈가 발생하고 내려면 당연히 대응은 해야 되는 거고 직장인이라서 정말 막 빠르게 뭐 대응은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장중에 웬만하면 저는 계속 잠깐이라도 화장실에서 보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장초에 매매하는 확률은 많지만 그렇다고 막 특정 시간에 매몰되는 건 아니고요. 이때 매매해야 되겠다 싶으면 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상황적인 경우의 수가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래 사려던 종목이 급등 출발했거나 네, 아니면 급락 출발했거나 좀 네, 이런 경우의 수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장 초반에 만약에 급등을 하게 되면 일부에서는 이제 안 사신다고 하셨어요. 10% 이상 이렇게 네, 경우 네, 급등을 한다고 하면 맞습니다. 그럼 이제 또 기다리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이제 일하다가 이제 기다렸다 매매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뭐 장치를 만들어서 기다리시는 건지 아니면 저 음, 밑에 음. 매수가에다 걸어 놓으시는 건지 좀 그런 음.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냥 뭐 따로 이렇게 막 뭐 알림 같은 거 설정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뭐 보통 아시다시피 막 2, 30분 막 엄청 막 오르다가 또 막 뭐 오후 되면 또 조용할 때도 있고 정 더 오르면 뭐 못 사는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심장 떨리는 종목이면 막 꼭대기 사더라고요. 그리고 뭐 언제나 물리던데 저도 이제 그런 걸 안 하려고요. 이게 막 사람들이 막 붙을 때 빨리 사는 거는 일단 아무리 클릭을 빨리 해도 이거는 빨리 안 사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고작 몇 초 사이에 되게 손익비가 안 좋은 게임이 접어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느긋하게 기다리려고 하죠. 그리고 요새 하도 정보 매매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최근 유양양행이 그렇게 블록버스터급 공시를 내도 정말 막 내리 빼잖아요. 제가 출장 가 있을 때라서 잘 못 봤는데 그 21일이구나. 그 전주 수요일 날 막 음봉 주고 막 빠지고 근데 거기서 급하게 매매한 거 아니고 그냥 기다렸다가 사도 뭐 결과론적으로 4, 50% 먹었잖아요. 그죠. 그때 음봉 세게 뺀 다음에 다시 올리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네네. 그때 그래서 저도 봤어요. 네. 그냥 우리 음, 그거 느긋하게 받아 먹자 그냥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급하게 안 하려고 합니다. 결론은. 특히 최근 음. 장이 너무너무 미리 선취매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아, 선침해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많으니까 네. 그걸 뱉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네요. 무조건 세로는 나오니까 실적이 뭐 음, 예상 스코어보다 10배가 나오면 뭐예요? 다 그냥 때려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기다려도 오히려 지금이 이렇게 정보가 없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매매하기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럼 이게 약간 애매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재료가 좋은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이 계속 갈 거라는 판단이 있으면, 네. 오히려 빠졌을 때 그러면 기회라고 보시는 거죠. 보는데 실천은 잘 안 되죠, 저는. 왜냐면 뭔가 빠지면 빠지는 이유가 있겠거니 이러고 막 또 불안불안하는 스타일인데 뭐 소위 말해 눌림목 매매를 잘했던 거를 막 반추해보면 뭐 전에도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럴 때 뭐 5일선이나 11선 사이 있을 때 사면은 승률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 같은 사람이 그거를 주 전략으로 가져간다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일단 11선은 기준이라고 하셨으니까, 일부에서도. 네네. 그럼 11선을 이탈하지 않는 기준이 그럼 매수의 기준이 되시겠네요. 그러거나 네. 11선을 깨더라도 그것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말아 올리면은 제가 말아 올리는데 동참은 해야죠. 아, 11선 말아 올릴 때. 네네. 그 꼬리를 달 때. 예. 아,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극진님의 눌림목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네. 되게 뭐랄까, 배고프면 밥 먹어 같은 거라서 다들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신 분이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음, 이게 먹히네, 안 먹히네를 사실 실제로 듣기는 쉽진 않잖아요. 음, 그리고 이게 경우의 수도 다르고, 11선 말아 올렸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간다라는 보장은 또 없어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검증이 돼 있는 건지 이제 확신을 줄 수 있는 이제 아, 질문이 돼서, 이게 그냥 아이디어를 너무 이렇게 이과생처럼 생각하면은 주식은 전 필패라고 생각해요.
뭐는 뭐다, 뭐는 뭐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사회 활동을 안정지어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주식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보시는 분들한테 야 5일선 10일선에서 받으면 되게 승률이 좋아 이게 아니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인문학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종목에 대해서. 그동안 뭐 아직 덜 간 것 같은데 더 살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고민하고 눌림목에 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공식화된 이론의 심리적인 측면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공식화된 이론이 중요도가 굳이 말하면 순위로 따지면 정말 후순위인 것 같고 100%의 노력 중에서 제가 드릴 노력은 3% 언더? 늘상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되게 생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좀 뭉뚱그려 설명할 수밖에 없죠. 저 같은 경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기술적 분석의 약간 함정인데 네. 뭐 예를 들어서 MACD, 뭐 RSI 이런 기술적 분석들도 보면 몰입해서 하다 보면 골드크로스는 무조건 사야 돼. 약간 이런 좀 함정에 스스로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동평균선도 너무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의 시그널로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냥 여러 가지가 내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 주도주의 몇 가지 조건이 있으면 거기에 교집합이어야 사는 거지. 그거가 된다고 사는 건 아니고 여러 조건 중에 얘 11선 안 깨고 올라가네. 오케이. 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구나. 뭐 요 정도 아닐까요? 그러면 요즘 같은 장에서는 어제는 거래대금이 좋았어요. 막 5천억 막 이렇게 터지고 막 이랬는데 오늘은 또 보니까 막 1,000억 밑으로 터지고 좀 이렇게 호가도 많이 안 움직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극진님은 그 종목을 그래도 노리시나요? 아니면 다른 더 거래대금이 큰 종목으로 노리시나요? 그럴 시기에 되게 인베스팅적인 성격을 많이 띠는 편인데, 그럼 개별 기업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업이 너무너무 얘는 밸류가 좋고, 앞으로 잘 돼가. 그리고 뭐 수출 데이터가 잘 나가. 그러면 실제로, 거래량이 좀 죽어도 한 번 더 들고 있어 보죠, 개인적으로. 다시 거래량이 붙고, 뭐 양봉을 주면 다시 또 그 회사에 나왔던 좋았던 논리들이 다시 재부각이 되거든요. 아직 기대의 불이 꺼지진 않았다. 네네, 계속 그런 거를 조금은 참을성 있게 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 같은 경우는 10거래일 넘게 지금 거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한 두 종목 들고 그냥 계속 보고 있는데 네. 매매를 하면 너무 혼날 것 같은 장이라서. 또 마침 제가 뭐 출장도 다녀오고 막 해외 또 잠깐 뭐 휴가도 갔다 오고 이래서 계속 이제 외국에 있느라고 저는 이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외국에 있어? 매매를 하면 안 돼? 그러면 좀 더 인베스팅적으로 괜찮은 종목을 오래 들고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유연하게 바꾸는 편인 것 같아요. 어떤 특정 거래 대금이 안 붙더라도 기업의 내용이 좋다면 계속 들고 갑니다. 저는. 그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래대금이 엄청 크게 터졌고 이슈가 최근에 발생을 했었어요. 음, 그럼 그 이외에도 이제 기업 자체가 좋다면 뭐 눌리든 다시 기대가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가신다로 그쵸.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저는 들고 있는 종목은 아니었지만, 유한양행 8월 21일, 22일 이럴 때 차트 보면은 11선 딱 찍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개별 기업 내용이 워낙 크니까 세론을 해도 받아먹고 이제 시대가 가는 거죠, 일주일 동안. 그래서, 출장 가 있는 내내, 내가 서울 있었으면 유한양행 조금이라도 샀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게 제가 편집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극진님이 한 종목을 먹을 때 뭐 3배 드실 때도 있지만 네. 보면은 종목들이 큰 돈으로 어떻게 보면 1, 2%에서 나올 때도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손절이니 보합이니 많이 나가기도 하죠. 이게 보합 때도 나가기도 하고 마이너스 뭐 1, 2%대 나가기도 하고 약수익일 때도 나가시고 그런 경우가 많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종목의 재료에 대한 상황이 바뀌거나 뭐 이럴 때도 있는 거고요. 그쵸. 이게 주도주가 네. 자주 나오진 않다 보니까 이렇게 빈번하게 이렇게 계속 종목 교체가 이루어지고 빠르게 이제 뭐 손절도 하고 익절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은 주도주가 나올 때까지는 저는 계속 가랑비 잡는 매매를 하더라고. 우와, 이러다가 나 진짜 망하겠는데? 할 때쯤에 또 주도주 나오고. 그래서 또 벌고 또 막 짜자짜자 계속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는데 또 가슴 떨리는 종목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주도주 나올 때만 거래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주도주가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네, 이게 어떻게 개가 똥을 끊어요? 그렇죠. 여기서 먹고 나가야죠, 어떻게든.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인데 그 매수를 누르는 시점이 궁금하다. 음, 이게 음. 이제 약간 저도 이제 어떤 질문을 하신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잖아요. 네네. 이게 아마도 확신이 드는 순간을 정말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디테일한 시그널을 좀 여쭤보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극진님이 보셨을 때, 이거 이때 눌러야지. 혹은 뭐, 이건 무조건 사야 되는 시그널이다. 이런 확신이 드는
시점이 있으세요? 뭐 이거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인터뷰 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시장에는 저는 세 종류의 투자자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가치 투자자들이고 두 번째는 이제 수익 매매 재료로 하는 모멘텀 투자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단타 하시는 분들 차트 거래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세 투자자들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타입별로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성격에 따라 다른 거는 개미, 외국인, 기관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국면의 사람들이 정말 교집합으로 야 이거 사야 돼 하는 종목이 가끔 있거든요, 진짜. 네, 그렇죠. 예. 그런 걸 사야 돼요, 진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좀 해당이 될까요? 아니요, 전혀 아니죠. 이거는 2차 전지는 아니에요. JP 모건 그냥 리포트로 지금 돈 갈 데 없으니까 가는 것 같고 저는 이거 매매도 안 했거든요. 네, 9월 2일이네요. 네, 9월 2일인데 지금 그럼 좀 주도주라고 보실 만한 게 좀 보이세요? 없죠, 지금은. 그래서 뭐 이제 음, 저같이 주도주 매매하는 사람들은 현금 들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지금. 네, 근데 저는 뭐 뽕 못 끊는 개니까 그냥 들고 구경하고 있는데 뭐 주도주는 진짜 가슴 설레는 종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업종, 섹터 뭐 이렇게 구분 지을 게 아니라 야, 이건 진짜 이 재료 자체, 이슈 자체가 너무 설레인다. 그쵸. 이런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특정 섹터가 워킹할 때 정확히는. 갑자기 뭐 막 네.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이 뭐 막 어떤 큰 계약을 땄어요. 저는 그러면 안 해요. 근데 주도 섹터가 오는데 그 종목에 정말 막 말도 안 되는 주목도로 뭐 오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아, 해야죠. 뭐. 뭐 그냥 가령 예를 들어서 AI 섹터 내에서 이 종목이 뭐 엔비디아한테 엄청난 수주를 따냈다. 그치. 뭐 이런 설레는 느낌이네요. 그런 설레는 뭐 작년 6월에 뭐 이수페타시스 이런 것도 그렇고 아니면 더 과거로 가서 게임주에 돈이 들어오는데 위메이드가 혁혁한 막 성과를 내. 그러면은 음, 정말 파괴적인 성장이 나오잖아요. 아, 그쵸. 그 어떤 네. 패러다임이 이제 섹터에 대한 패러다임이 형성이 됐을 때에 또 네네. 안에서의 또 그 핵심 주인공이 나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궁금한 건데 지금까지 어떤 종목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거래 대금이 나왔어요. 뭐 얘가 많이 나오면 뭐 6천억까지 나오던 애인데 음. 갑자기 얘가 1조가 넘었어요. 막 예를 음. 들어서. 네. 그럼 그런 시그널은 안 보세요? 보죠, 그것도.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호사가들이 계속 해석을 붙이잖아요. 이건 이것 때문에 올랐다. 저건 저것 때문에 올랐다. 네, 근데 그럴 때 보면 좀 네. 재료가 불명확할 때도 있어요. 약간 카더라, 맞아요. 맞아요. 소문전, 뭐 약간 이런 말들이 붙으면서 거래 대금이 말도 안 되게 붙을 때가 있거든요. 그 종목이 그치. 지금까지 기록하지 못했던. 그치. 네, 그런 경우에도 일단 사세요. 근데 그럴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이성적 판단을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올라서는 안 돼. 이거는 오를 수가 없어. 이거는 완전 뻥이야. 근데 명문대학 나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못 내는 이유가 사실 제 주변만 봐도 물론 잘하는 발레도 너무 많지만 지능의 우월함이 이걸 담지하지 않아요. 그 네. 얘긴즉슨 이거는 오를 리가 없어. 이거는 빠질 리가 없어라는 생각인데 거래 대금이 그만큼 붙은 거면 그냥 그게 정답이에요. 그쵸. 그 네,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주식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이랑도 맥을 같이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음, 기술적, 이론적인 거에 치우쳐져 있으면 유연하게 행동을 못 한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쵸. 근데 이게 저는 잘 모르는 분들이지만 차트를 통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되게 일가견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매매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회색지대 같은 게 있다고 보거든요. 되게 아트적으로 어, 하는 비언어적인 지식들에 대한 오히려 좀 집중을 더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서 음, 예, 그래서 너무 그렇게 숫자적인 원칙은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저도 이건 좀 스타일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잘 버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니까. 그리고 극진님처럼 버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스캘퍼는 네. 막 호가의 속도도 막 봐요. 아, 네, 그분은 아예 재료를 아예 안 보시거든요. 그쵸. 그분은 그냥 천재인 거죠, 그런 분들은. 저도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안 되더라고요. 이건 약간 현상들을 그냥 느끼는 약간 애니멀 센스에 가까운 매매도 있으신 것 같아서. 예, 대다수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저는. 예, 이게 그냥 매일 보니까 또 이거 이런 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매일 보다 보면은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어도 얘 윗골이 나오겠는데 막 이게 좀 저도 느껴지거든요.
직감적으로요. 직감적으로 느껴져요. 예, 그럴 때 아, 있잖아요. 예. 뭐 올해 별로 안 가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뭐 좀 정답률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예. 아, 근데 이게 매일 보니까 생기는 감이에요. 그게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예. 보니까 밑에서 말아 올리겠는데?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있죠. 그런 예. 걸로 어느 정도 계속 엣지 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다음 질문 좀 들어가 볼게요. 이게 매매가 많지 않다는 걸 모르시고 한 질문인 것 같긴 해요. 음, 직장인이 어떻게 이렇게 눈치도 안 보고 매매를 하냐. 음, 음. 이거를 제가 좀 더 돌려서 플러스 알파로 좀 추가 질문을 드리면 이게 돈을 1,500으로 시작을 하셔서 굴려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직장에서. 네. 그러면은 이 1,500을 재투자하고 수익금이 나면은 그 플러스를 해가지고 재투자 해가지고 계속 눈덩이처럼 불려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쵸. 네. 아, 그럼 예를 들어서 1,500으로 뭐 3,000이 되셨어요. 네. 그럼 3,000을 다시 재투자하신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인출하지 않은 거죠, 정확히는. 저는 인출 안 하고 이걸 완전 스노우볼로 가져오신 거네요. 그리고 물론 시작은 1,500이라고 했지만 그때 막 진짜 돈 아껴서 막 월급에 뭐 얼마 남으면 계속 전 주식 계좌에 넣었거든요. 아, 예, 뭐 근데 돈을 좀 헤프게 쓰는 편이라서 아껴도 얼마 안 남긴 했어도 한 뭐 돈백도 안 남은 것도 기억하는데 그래도 계속 진짜 한 3만 원도 넣고 이랬어요, 저는. 이게 확실히 스노우볼로 거래를 하긴 해야 되나 봐요. 이게 자산가가 되려면. 그러니까 막 뭐 와, 나 100만 원 뭐 벌었으니 막 50만 원짜리 오마카세 뭐 먹어도 개이득이네 이러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다음 날 마이너스 100 찍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예, 저 옛날에 그랬었어요. 안 돼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사이버머니예요, 얘는. 이게 오늘 벌었다고 해서 오만하게 막 당장 써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물론 예. 뭐 저는 항상 동생들한테 야, 사람은 돈을 좀 많이 써야 된다고. 그래야 그릇이 커진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근데 정말 시드가 작다면 그래서는 안 되죠, 사실.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어떻게든 뭐 1억은 만들어 놔야죠. 아, 그쵸. 이거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사실 자격이 필요한 거죠. 1억 전에는 전 돈 쓰면 안 된다 그쵸. 생각해요, 뭐 개인적으로. 마이너스 통장 뚫은 사람이 뭐, 야, 뭐 오늘 회식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쏘고 이러면 사실 안 웃기잖아요. 되죠. 예. 돈도 의미 있게 써야죠. 시청자분들한테 혹시 한 말씀 또 해주실 만한 얘기 있을까요? 좀 두 가지 얘기인데 그나마 직장 생활하면서 좀 돈을 벌 수 있었던 거는 저는 레버리지란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는 제 일을 할 때도 위에 선배나 후배들한테 레버리지도 엄청 많이 쓰는 편이고 실제 전업하는 친구들한테 막 맨날 선물 사주고 막 소개팅도 시켜주고 밥 사주면서 장에 어떤 특정 일이 있을 때 저한테 계속 연락을 하라고 해요. 왜냐면 제가 물리적으로 못 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팀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 시간을 나 대신 누군가 써주고 저는 거기에 대한 뭐 걔한테 애교를 떨 수도 있고 뭐 비용을 낼 수도 있고 뭐 형님 할 수도 있고 뭐든 제가 얻고자 하는 그 자산 시장을 보는 능력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도 뭐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그래도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좀 꼼꼼히 볼 수 있을 것 같다.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혼자 맨날 끙끙 앓지 말고 절대 안 돼요, 그럼. 좀 같이 이렇게 좀 토론도 하고 논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주식 얘기도 좀 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음. 지렛대 역할을 하란 말씀이시잖아요. 말 그게 그대로. 맞습니다. 그게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이거 헬스처럼 맨날 혼자 하거든요. 끙끙 앓면서.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오히려 계속 팀워크라고 생각하고 해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쉽게 얘기해서 저는 가슴 운동만 하면 되고 뭐 광배 이런 거는 딴 사람이 해주는 게 낫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네, 사람마다 프레임도 다르고 근육 맞습니다. 발달도 다르니까. 아, 근데 되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맨날 혼자 해요. 그냥 혼자. 그냥 이게 그리고 관점에 갇혀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음, 관점에. 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종목 어떻게 생각해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걸 왜 사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뭐 하나 덧붙일 말씀은 일부 영상의 댓글도 좀 읽긴 했는데 막 이런 걸로 인사이트를 얻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좀 아, 부탁인데. 이게 또 너무 정답이라고 매몰되지 마라. 내 얘기. 네, 그리고 뭐 저라는 사람이 그 편집된 영상 몇십 분에 어떻게 다 나오겠습니까? 그거 해봤자 뭐 저에 대해서 한 2%도 안 나온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면적이잖아요. 아, 막 그렇죠. 유튜브에 막 재롱 부린다고 그 사람이 재롱둥이는 아닐 거예요. 유튜브에 막 음, 멋있는 사람 말만 한다고 그 사람 철학자도 아닐 거고. 근데 그런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축구 선수를 보면은 그 사회상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유명한 축구 선수로 만들어준 되게 경우도 많거든요. 그 사람도 열심히 잘했지만. 그렇죠. 되게 개인의 노력도 있지만 어떤 환경적인 되게 나이스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런 걸 생각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하고 환경적으로 내가 부자가 만들 환경이 아니라면 뭐 또 시기를 도모하고 이런 거죠. 뭐 저도
20년, 21년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었지. 지금 같은 장이었으면 돈을 벌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또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 운때가 맞았을 때 또 근데 제대로 된 매매를 해야 또 버는 거니까요, 사실. 그때 자신감 있게 가야죠. 그래서 예. 시장에 쉬지 않고 있으라는 게, 뭐, 당장 내일 그런 장이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당장 이번 올해 상반기만 봐도 모두가 막 매크로 보시는 분들은 뭐 장이 안 좋다, 뭐 경기 침체다, 뭐다 이랬는데 사실 올해 상반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완전 축제였거든요. 스몰캡 막 탐방 다니는 이런 지금으로 따지면 되게 올드스쿨한 방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반기에 막 떼돈 벌었잖아요. 실리콘투, 뭐 삼양식품 이런 걸로. 그리고 그렇죠. 저처럼 모멘텀에 의한 사람들도 가스공사로 되게 돈 벌고 AI 뭐 한글과 컴퓨터 뭐 이스트소프트 이런 걸로도 되게 많이 벌었거든요. 그리고 음, 막 바이오만 막 4, 5년째 붙들었던 사람들도 알테오젠으로 다 먹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되게 이런 장 몇 년에 한 번 오는 장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음. 그런 장 올 때까지 또 기다려 봐야죠.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이 생각이 드네요. 저도 같은 장을 맞았잖아요, 분명히. 네. 근데 저는 부자가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됐고 어떤 트레이더는 또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죠. 네네. 이거에 대한 차이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과연 준비가 돼 있던 사람인가?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뭐 그럴 때는 정말 맹모삼천지교의 자세로 저 맞네요.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네다섯 명 있으면 아마 PD님도 그중 무언가를 사서 많이 먹었겠죠, 아마. 어떻게 보면 제가 혼자여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이어도 이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가 좀 큰 차이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확실히. 뭐, 예, 결국 뭐 멘탈적으로 신법으로 가야 되네요, 결국 주식은. 이거 뭐 네. 럭키비키하게 계속 가야죠, 이거 뭐. 나 잘 될 거야. 네. 나 안 돼도 뭐 이거는 뭐 하느님이 나한테 시련을 준 네. 거야. 뭐 저는 이런 식으로 정신승리 엄청 좋아하니까 뭐 그렇게 해야죠, 뭐. 댓글 질의응답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말을 너무 장황하게 해가지고 편집도 어려우시겠어요. 이게 하다 보니 아니요. 너무 장황하겠네. 너무 길게 써. 저 지금 막 지금, 카톡 오고 난리 나가지고 지금 지금 일 안 하려고. 40분 인터뷰했습니다. 이거 한 편 또 나왔네요. 예. 그럼 대체 그런 대형주들을 보유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세요? 정말 다른데 예. 저를 조금 돈을 좀 크게 벌어줬던 친구들은 저는 항상 원칙이 이게 정말 시장의 주도주라면 미니멈 2달, 석 달은 간다. 그럼 저는 끝까지 다 들어요, 진짜. 플레버로 다 사서. 그렇게 큰 수익을 몇 개는 안 줘주지만 계속 승패를 반복하면서 하는 그런 자잘한 매매는 뭐 일주일 전후 정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에서 한 3주 사이? 그럼 주도주 추세 및 스윙 트레이딩이라고도 봐야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 확실한 구간에 조금 저는 레버리지를 세게 써서 금액을 많이 먹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5%를 먹더라도 내가 플레버로 들어가서 나 1억 먹으면 돼 거기서. 그러니까 보유 기간이 그리 길진 않죠. 그래도 한 2, 3주는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회전율이 그렇게 높은 트레이더는 아닙니다. 맞아요. 이분 아예 스타일이 다르신데? 대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 하나 끈덕지게 끌고 가서 크게 드시는 분인 걸 보고.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뭐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제 아마 매매 이력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달에 이렇게 상타면 전 다음 달에 거의 꼴등하는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그 변덕스러운 계좌라서 모범적인 계좌는 아니고 MDD 관리도 그렇게 썩 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면 그렇게 잘 된 달, 못 된 달을 평균 치면 저는 어떻게든 버는 사람이라서 이런 매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 전 다음 달엔 꼴등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하시지만 버셨단 말이에요. 계속 연간으로 봐도 계속 버셨고 일간도 월간도 결국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그런 비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비결은 짧게 안 먹죠. 길게 먹어야죠. 그게 진짜 핵심이죠. 한 번 먹을 때. 네. 한 번 먹을 때 진짜 골수까지 다 빠는 스타일입니다. 진짜. 골수까지요? 네, 저는 네. 정말 뭐 과거에 뭐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막 19년부터 시작해서 20년, 21년, 23년, 24년, 4개년을 걸쳐서 나한테 어떤 매매가 핵심 매매였지라고 생각하면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다 골수까지 다 빨아먹었습니다. 매매에서 10%, 20%한 매매는 없었어요. 다 3배씩은 났습니다. 2~3배씩은. 그럼 그 골수까지 빨아들이려면 네. 종목을 또 골라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단순 뉴스라기보다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아까 얘기로 좀 돌아가면은 실적 장세, 예를 들어서 이번 1분기에 실적 장세가 나왔잖아요. 1분기에 굉장히 뭐 화장품이나 식음료에서 굉장히 큰 어떤 주도주가 탄생을 했는데
저는 그게 맞다 싶으면 그날 상한가 때 한 물량 30% 집어넣고 위에서는 전 계속 샀거든요. 불타기를 하신 거예요. 계속. 왜냐면 이게 석 달짜리는 가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실리콘2라는 회사를 아직도 사실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모두가 열광하는 종목이니 실적 잘 나왔어? 그럼 2분기 실적 기대감까지는 가겠네. 라는 되게 단순한 생각으로 계속 들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럼 그걸로 수익이 나겠죠.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자면 1분기 전후에 돈 버는 방식이 실적 장세라면 그 실적 장세에 내가 굉장히 따라가야 돼요. 고집 피우지 말고. 네. 그게 맞다면 거기가 네. 답이다. 그리고 뭐 올해 1, 2월에 AI 장세가 왔잖아요. 네. 그럼 가야 되고 알테오전이 그렇게 비싸 보여도 키트루다의 그 SC 제형에 믿음이 있다면 사야 돼요, 계속. 그거는 그러니까 알테오젠 지금도 신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가네? 네. 이러고 있는 거죠. 아마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에 대한 내 믿음이 있어야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워요, 그게. 맞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서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약간 애니멀 센스는 아닌 건가요? 저는 네. 주식은 기질이 한 8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질이? 네, 저는 아까 축구 비유를 들었지만 정말 원톱 완전 스트라이커 스타일이라서 이런 사람이고 내가 디펜스인지 미드필더인지도 봐야 되고 정말 극단적으로 내가 축구 감독형 인간인지 내가 축구 캐스터 역할인지 해설 역할인지도 다 알아야 돼요. 왜냐면 여기의 시청자분들은 다들 본인이 스트라이커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크게 먹고 싶으니까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내가 해봤는데 난 디펜스에 어울려. 그럼 스트라이커랑 같은 팀을 이루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은 스트라이커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사실. 그 다음에 머니 무브 보는 미드필더도 필요하고 계속 리서치 자료를 만드는 디펜스도 필요해요. 그리고 MDD가 박살날 때 진짜 지켜주는 골키퍼도 꼭 필요해요. 우리는 축구팀의 어떤 일원이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런 나 혼자 골을 넣겠어라는 생각보다도 우리 팀이 골을 넣겠어라고 생각하면은 스터디를 조직하거나 하다못해 뭐 대학 동기,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주식 이야기를 해도 조금 더 발전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조금 주식 하는 초기부터 좀 빨리 생각했거든요. 나는 리서치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재무제표를 아직도 볼 줄 몰라요. 이건 봐도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친구들한테 시켜요. 야, 이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실리콘투 좋아 안 좋아? 이거 뭐 재고자산 어쩌고 저쩌고 지금 얘기 나오는데 분석해 빨리 알려줘 나 좀.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팀이 굉장히 괜찮다면은 꽤 아웃퍼폼하는 수익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질 문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인지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주식 투자 잘하기 위한 방법론 매일 똑같은 루틴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술을 먹고 놀더라도 집에는 일찍 들어가서 아침에 굉장히 나이스한 건강 상태에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침 운동도 안 빼놓고 제 건강 컨디션을 위한 온갖 짓을 다 하거든요. 뭐 찬물 샤워하고 햇빛 보고 뭐 빈속에 커피 한잔 하고 뭐 스트레칭하고 뭐 아침에 한 3km씩 뛰고 그런 거 자기한테 맞는 루틴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루틴을 꼭 지켜라. 네, 맞습니다. 꼭 규칙적인. 네, 아까 말씀하신 게 그거였어요. 하루라도 안 보면 안 돼요. 벌써 끊겨요. 네. 무조건 시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술을 많이 먹든 뭘 하든 봐야 됩니다. 해외여행을 가든 하다못해 친구들한테 외주라도 둬야죠. 야, 오늘 장 브리핑 좀 해봐. 뭐 사야 돼. 진짜 이런 거라도 그런 시스템이라도 해놔야죠. 기법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수분들은 좀 이제 본인만의 이제 독창적인 방법으로 또 그것들을 또 개발해 나가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극진충수님은 어떤 기법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까 제가 미스코리아 비유를 들었잖아요. 사실 그게 기법이에요.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시장의 그 평가를 저는 엄청 민감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평가가 정답질 확률이 거의 90%가 넘고 그리고 단타 투자하시는 분들,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모멘텀 투자하시는 분들의 반응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특정 사건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이걸 왜 좋게 보지? 이 사람들이 이걸 왜 안 좋게 보지? 왜 이 사람들이 이걸 열광하지? 왜 이게 열광할 이유지? 결국 그 사람들이 살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기관은 이걸 왜 좋아하지? 외국인은 왜 이걸 살려고 할까? 그런 거를 좀 저는 계속 고민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외국인 투자자고 내가 홍콩에 있는 어떤 매니저 뭐 운영 담당자라면 이 종목은 왜 안 사지 내가? 이 종목은 왜 사지? 이 종목을 왜 20일 연속 사지? 계속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MSCI가 이들에게 어떤 의미지? 펀드 매니저들한테 이 종목은 왜 거래가 금지되어 있지? 계속 이런 거를 저는 많이 생각하거든요.
저희끼리 막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가장 보통의 인간은 이 종목을 왜 사랑하지? 왜 특정 PB센터에서 이런 종목에 대한 말이 많지? 왜 동탄에서 이런 종목을 사지? 왜 강남에서 이런 종목을 사지? 왜 지방에서 이런 종목에 대한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지? 저는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게 제 기법인 것 같아요. 약간 부동산 같기도 해요.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거래 대금이 붙으려면 원숭이들이 사야 돼요. 저도 원숭이가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가장 이 시장의 중위에 있는 그 사람, 상위 50% 있는 사람은 뭘 사고 싶어 하지에 대한 생각을 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사람 생각이 틀리다면 조금 더 올라가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지? 계속 그런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안에서 선택을 하시는 거고 대형주라는 기준이 있으신 거고. 네, 대형주는 기관과 외국인이 사기 쉬우니까. 큰 배가 방향을 틀려면 꽤 오래 걸려요. 맞아요. 네, 그럼 제가 나갈 시간은 주더라고요. 탈출을 한 번씩 준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최소 있거든요. 한간 안 맞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그런 소형주를 하면 불안한 게 내가 모르는 어떤 정보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정보로 인해서 뭐 땡땡 종목 뭐 퀄리티 테스트 뭐 떨어졌대. 난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인데 한 마이너스 15% 나고. 저는 이게 조금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큰 배가 운용하는 종목에 좀 있는 게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종목을 사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십니까? 한 방에 몰빵 빡.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미수는 안 쓰세요. 이제 신용만 쓰신 이유와 매수를 어떻게 하시는지 사실 때 그 과정들을 좀 듣고 싶어요. 이게 키움 계좌가 15억이 맥스예요. 신용을 쓸 수 있는 게. 네. 근데 제가 제 계좌에서 15억을 신용을 쓰면은 생각보다 룸이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계좌가 막 터지고 녹을 일은 좀 없어요. 그래서 신용은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고, 미수를 안 하는 이유는 잠이 올까요? 미수를 하면은 모르겠네. 그러니까 당일 참산을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러시안 룰렛 같은 매매는 안 하자주의예요. 총알이 7개가 그러니까 7개의 구경 중에 하나가 있는데 맞을 수 있죠, 다. 와, 아싸 살았다, 아싸 살았다 이러는데 한 방으로 내가 죽을 정도의 너무 와닿네요. 사실 너무 와닿아가지고. 죽을 정도의 손익되면은 안 해야죠. 뭐 돈 100만 원 여섯 번 벌기 vs 나의 사망. 이건 너무 무슨 일이 아닌데. 가심비가 안 맞고 가성비도 안 맞아요. 저는 그래서 무슨 일이 아닌데 웃기네요. 항상 너무 정확해서. 정보 매매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네. 뭐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친한 동생이 친한 전업 투자자가 좀 웃을 얘기는 아닙니다. 형님 뭐 A 바이오 종목 사세요. 임상 3상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했던 친구가 아니에요. 네. 저는 사람에 대한 의심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거든요. 네. 쟤 왜 저러지? 네. 밥 먹고 갑자기 광기가 참. 술 먹고 이랬던 애인데 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야 A 종목 사지 말자 우리. 이상하다 이거. 다음날 막 올라요. 다음날도 막 올라요. 그 다다음날 대표가 자살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 상장 폐지됐거든요. 작년에 아마 이거 하면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그 계좌가 녹았는데 이런 러시안 룰렛 같은 게임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매매는 안 해요. 근데 제 기준의 미수가 조금 이런 식에 가깝다. 제 기준의 정보 매매가 조금 이런 매매에 가깝다. 계속 귀결되는 거는 계속 기승전 대형주를 하신 이유에 대한 얘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왜냐면 중형주, 대형주가 상패를 당하나요? 그런 사례를 많이 못 봤어요,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가 크면은 나갈 시간을 주더라. 매수할 때 나눠서 사세요? 한 방에 사세요? 정말 솔직히 이런 얘기 들으면 많이 실망하실 텐데 그냥 사고 싶을 때 다 사요, 저는. 그러면은 전 항상 망했단 말이죠. 저도 항상 망해요. 그래서 아니시잖아요. 정말로 네. 타점이 정말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러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야, 쟤 또 중요한 거 얘기 안 한다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진짜로. 또 숨긴다. 예. 이렇게 또 뭐 이를테면 이런 건 하겠죠. 뭐 정말 뭐 간단한 원칙인데 내가 이 종목이 너무너무 좋아. 예. 근데 시초에 플러스 17% 떠서 시작했어. 네. 안 사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이 그럼 궁금해요. 보내줘요 그냥. 17%는 아니 뭐한 10% 넘어가면 웬만하면 안 건드려요 저는. 되게 중요한 원칙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 그래요? 주셨거든요. 지금. 그거는 예. 그 뉴스를 또 누군가 아주 암흑의 세력이 또 알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그럼 그런 사람들이 또 다 시초에 때리거든요. 왜냐면 많이 먹었으니까. 전날 종가에 산 사람들이 10% 이상 수익이 나면 아 배불러 이러고 다 던지거든요. 그 배부른 거 받아도 되잖아요.
내가 굉장히 이 시장, 이 돈이 오가는 이 시장에 정말 미물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겸손. 신은 존재한다. 나보다 훨씬 정보합단의 사람들은 많다. 그리고 어떠한 좋은 뉴스가 있어도 그 앞에 알던 사람들은 있다. 그럼 그 사람들 개평은 줘야 된다.가 제가 항상 마인드예요.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다 표현만 다르고 다른 단어 선택을 하시지만 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먹었으면 나와라. 욕심 부리지 마라. 내가 지금 이걸 머리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는 순간 넌 꼭대기를 절대 잡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비슷하게 지금 해주고 계셔서 약간 그런 기준들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진짜 예술의 영역이라서 막 네. 원칙 뭐 1, 원칙 2, 원칙 3 약간 이런 거는 네. 조금 어렵고 네. 추상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A 종목을 너무 사고 싶어요. 네. 정말 막 설레서 잠도 안 와. 다음날 막 운동도 갔다 오고 찬물 샤워하고 뭐 막 노트북 켜고 이제 저 본업이 있으니까 노트북 켜고 하는데 막 너무 설레, 너무 사고 싶어. 근데 9시 딱 정각에 막 높게 시작했어요. 근데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보니까 이거 다 던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참아요. 딱 1분만 참자. 그럼 2분 참게 되고 2분 참게 되고 좀만 더 네. 참자. 당연히 저는 뭐 굉장히 성질 급한 사람이라서 또 사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그거 1분, 2분 참는 습관이라도 들여요. 진짜 때를 기다리면 온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그렇게 설명하면은 여타 굉장히 분봉을 잘 잡는 트레이더 분들한테 해당되지만 저는 타점이 안 좋은 대신 물량전으로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실력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사실. 사실 기술적인 분석이 아니에요. 이거. 기술적인 분석을 굉장히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기법보다 신법에 되게 오래 고민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마음 공부 어떻게 해야 되지? 사고 실험을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주변에 얘는 왜 인간 지표일까? 막 이런 생각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게 어떤 막 정량적인 분석에 굉장히 약해요, 제가. 그래서 되게 정성적인 거를 정성적인 많이 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좀 심리에 더 이렇게 관심 많이 가시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아까도 뭐 책 많이 읽으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대 때 진짜 책만 읽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 책에 나온 어떤 막 메시지들이 막 떠올릴 때가 있어요, 가끔은. 명언처럼. 예, 정말로. 그러면 그럴 때 그냥 내가 진짜 미물이지. 막 그냥 뭐 나는 바보다. 나는 매매하는 바보다 그냥. 바보니까 천천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막 되게 잡다한 생각 많이 하죠, 저는. 그럼 타점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조금은. 다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너무 떠서 시작하는 건 아무리 좋아도 안 사고. 과하다. 네. 이미 먹을 사람들이 많아진 상태다. 그쵸. 살 사람이 많을까 팔 사람이 많을까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이거를 어제 종가에 사서 오늘 10몇 %가 오른 상태로 시작했어. 나는 근데 더 사고 싶을까 더 팔고 싶을까 이런 고민을 해서 근데 더 사고 싶을 것 같아. 그러면 기다려서 사요. 나 이거 빨리 던지고 싶을 것 같아. 이거 완전 테마주야. 그 심리 싸움인데 네. 이런 어떤 시장 분위기를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한 감일 수도 있고 센스인데 좀 이런 감은 좀 원래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당연히 없었죠. 없고 사실 뭐 한 주식 처음 시작할 때 진짜 주식 배우려고 막 인천 검단에도 가고 천안도 내려가고 막 별쇼 다 하면서 고수란 분들 다 찾아갔는데 저한테 항상 하는 말씀들이 너는 주식할 기질이 아니다. 너 사교성도 좋고 말도 잘하고 화이팅 넘치니까 사업해라. 그래서 되게 고민도 많이 했죠. 지금도 이게 맞냐?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맞고 틀린 거에 대한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럴 때는 보통 필패야. 내가 이럴 때는 좀 잘하더라. 저는 저에 대해서도 계속 좀 뭐랄까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사실. 결국 주도주 매매는 종목은 사실 되게 한정돼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내가 봐도 오늘 이 종목은 사는 게 맞아. 하지만 조금의 기다림 필요하고 과도하게 올랐을 때는 팔 사람이 많다고 느껴질 때는 사지 마라. 그리고 살 사람이 많아졌을 때 느낄 때는 사라. 이렇게 좀 해석이 될까요? 그렇죠. 그게 주도주에서 대장주를 매매하면 되게 심플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대장주가 아무리 비싸도 대장주가 시세가 끝날 때까지 그 장세는 가거든요. 근데 대장주가 꺾이면은 대장주가 3% 빠지면 딴 거 10%씩 빠져요. 베타가 큰 애들은. 그죠. 그럼 대장주 매매를 하면 되고 대장주를 모두가 사고 싶어 하니 5일선에 걸리면 그때 또 사면 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차트가 쓰거나 시세가 올라서 불안하다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기간에 대한 불안한 건 있어요. 이 회사가 더 갈 것 같아. 이 섹터가 더 갈 것 같아. 근데 이미 석 달을 달렸어. 내 기준에 힘이 붙이는데 그쵸. 나 그럼 안 사.
이런 게 크고 이제 저도 주식을 하면서 막 되게 기억에 남는 스승님이 계세요. 저를 몇 년 동안 진짜 막 혼내면서 알려줬던 5살 어린 스승님이 있는데 저는 그분한테 주식 배우려고 그분 아파트 위층까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아직도 그 아파트에. 그분 누구세요? 뭐 필명은 모르겠네요, 제가. 본명은 뭐 필명이 없으세요? 그렇게 잘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그냥 저는 그분한테 주식을 많이 배웠는데 그분이 이런 걸 많이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럼 대충 힌트라도 주신다면 정말 모든 어떤 시장 참여자들이 가슴 떨릴 때 매매해라 진짜. 그리고 대장주만 해라. 뭐 이런 되게 단순한 격언들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참고하는 것 같아요. 매도는 이동평균선으로 하시고 이평선을 좀 이평선 정말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평선을 자주 10일 이평 기준 10일 이평 기준 거래량을 실어서 깨면은 그때부터 완전 비상사태죠. 저는 거래량이라 그러면 10일 기준 안에서의 신고 거래량을 얘기하시는 그 거예요? 정도까지는 아니고 전날 대비. 전날 대비? 네. 전날 대비 거래량이 이제 좀 너무 세다? 한 70% 80% 더 위로 가면은 이거 뭔 일이 있네. 좀 내가 모르는 뭔 일이 있네. 터진다. 네. 턴다. 어떻게 그러면 정말 제가 좋은 섹터라고 생각하면 하루 더 버텨요 저는. 정말 좋은 섹터면 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로봇, 뭐 AI 뭐 최근 그차전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하루 더 버텨봤고 재료가 굉장히 좋은 너무 좋으니까 회사가. 그리고 가스공사도 하루 더 버텼고. 근데 둘 다 터졌죠. 결국 터지는. 네. 그래서 하루 더 버티기 전에 이제는 또 깨달았죠. 미리 나가자. 나도 나가고 다시 사자. 그럼 매수를 할 때는 이동평균선을 보진 않으시는 거예요? 이평선 하회하는 종목은 잘 안 사죠. 그거는 이미 주도주의 반열에 오를 수가 없는 녀석이니까. 주도주는 되게 신고가니까. 그럼 이평선 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평선이 역배열인 종목은 저는 산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역배열의 기준은 5일과 10일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대이평선까지 네, 쭉 다 이제 바뀐 그 역배열은 전혀 사지 않아요. 저는. 완전 이제 위에서부터 깔고 간 뭐 120, 60. 그렇게가 좋은 차트죠. 정배열로 가야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 오르던 놈을 내가 늦게 잡더라도 더 오를 룸이 큰 거면 사야지. 이게 막 주저받고 있는데 내가 반등을 먹겠어 이러면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감히 바닥을 내가 잡아보겠다. 맞습니다. 와 같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신은 존재합니다. 되시는 존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한테 도전하는 행위는 혹시 종교가 있으신가요? 없어요. 무교예요, 무교. 아, 무교 무교신데? 없고 이거는 거의 제가 레토릭으로 하는 말이고 그냥. 돈의 신이 있다? 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진짜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겠습니다. 기법 얘기하다가 기능들이 나왔거든요. 거래대금 상위에서 거래를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매도는 이평선을 보고 자르는 편이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조금 전 보는 편이에요. 프로그램 그게 이제 외국인을 보는 하나의 간접적인 뷰니까 오늘 얘네들이 반도체를 완전 매도하고 있네? 이유가 뭐지? 응? 오늘 변압기사네? 이런 게 조금 보이거든요. 그걸 따라 사자는 게 아니고 그걸로 시장에 있는 일종의 틀을 갖는 편이에요. 저는. 프로그램 매매 추이. 그 다음에 창구. 맞아. 창구? 그 창구라는 게 이제 키움 창구에서 산입하는 거래원. 네, 거래원. 네, 맞습니다. 거래원 이렇게 각 이렇게 금융권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네, 네. 그거 세 개 봅니다. 그거 세 개 유심히 봅니다. 호가창은요? 호가창은 매매할 때 봐야죠, 당연히. 근데 호가창의 의미 부여를 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무슨 호가창 쓰십니까? 파리파리. 파리파리. 네. 그 스캘퍼 분들도 많이 쓰시거든요. 그거 매매가 빨리 되잖아요, 그거는. 그죠? 원클릭도 되고. 네, 네. 네. 파리파리는 키움이신 분들은 무조건 써야 돼요. 제가 다른 증권사로 계좌 이관을 몇 번 했었어요, 사실. 뭐 몇 억도 옮기고 했는데 다 성적이 되게 안 좋았는데 파리파리가 키움이 제일 좋아요. HTS는. 네, 딴 거 너무 불편해요, 저는. 못 써요, 사실. 이게 사실 광고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로 뭐 약간 디스하는 마케팅을 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틱이나 이제 호가 움직이는 걸 이제 똑같이 이제 다른 증권에 켜놓으면 속도가 달라요. 솔직히. 그렇군요. 네. 반응하는 이 클릭하는 감도라든지 이런 어떤 좀 호가가 움직이는 느낌, 속도 이런 것들이 확실히 저희가 좋긴 하거든요. 그 파리파리 호가창을 뭐 특별하게 세팅을 하시는 건 아니신 거죠? 세팅을 하죠. 그거는 뭐 쉽게 얘기해서 전쟁 중에 총 쏘는 방법인데 가장 빨리 하게 제 노트북 모니터에 가장 앞서서 써놨죠. 해놨죠. 그냥 클릭하면 바로 사실 수 있게. 그래서 더블 클릭으로 아마 사실 거예요. 저는. 더블 클릭이요? 네. 원클릭은 아니시고. 더블 클릭일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은 안 나는데 더블 클릭으로 기억합니다. 원 딱 클릭 사실 때 매수는 안 되고 툭툭 툭툭. 툭툭 그럼 더블 클릭이네요. 네. 그리고 또 그럼 거래 금액 한 번 살 때 얼마가 사지게 세팅을 하십니까? 그거는 저는 뭐 알다시피 어떤 타점의 예술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담아 싸움하는 사람이라서 사고 싶은 게 10억이면 그냥 뭐 한 만약에 10억인데 뭐 하이닉스 같은 종목 사면 한 틱에 다 사요 저는. 그냥 100% 누르고 그냥 다 사거든요. 그거 몰빵이잖아요. 왜 저 종목 한 3개 이하로 들거든요. 그럼 그때 그러다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손절 쳐야죠 그러면. 안 갔을 때 손절 치는 기준은 11이평? 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올라갈 것 같아서 샀으니까 11이평만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를 네. 사요. 하이닉스를 사는데 네. 어떤 예를 들까요? 샀어요. 뭐 HBM이 뭐 더 수익이 좋을 거다라는 굉장히 뭐 센티가 좋은 센티가 있어. 샀어요. 샀는데 다음 그날 밤 미장 엔비디아 완전 개박살 난 거예요. 그럼 바로 시초에 다 던지죠. 저는. 아, 어떤 기준은 있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종목마다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딱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네. 그 종목에 장점도 있지만 이 종목은 이때 팔아야 된다는 어떤 기준도 수립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종목의 역사를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무슨 그렇죠. 얘기냐면 내가 삼성전자를 사야 될 때는 뭐 HBM이 뭐 신규 허가가다. 사실 이것도 뭐 거의 끝난 이슈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을 사면 진펜트라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잘 돼가. 이런 식의 저는 계속 뭐 프로그래밍으로 따지면 이것도 신법 기법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뭐 if then을 엄청 많이 해요. 뭐 특정 종목에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이라고 치면은 if 뭐 ADC, SC 뭐 승인 계약 공시가 뜨면 then 나 100% 몰빵 이런 식으로 종목마다 저는 그게 다 있거든요. 그럼 그냥 그게 기계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점을 모르는 거죠 사실. 저는 그냥 그 if절이 되면 그냥 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이 있어. 랭라자가 뭐 승인이 돼? 그럼 난 전량 팔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나름의 그 수식어를 대입해놔요. 제 기준에 제 머릿속에. 그거 맞으면 사고. 근데 반응이 안 올, 늦게 올 때도 있고 샀는데 아 이상하게 움직이질 않아. 빠질 때도 있어요 반대로. 그렇죠. 재료가 소멸이 돼버려서 반대로. 네네. 약간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하죠. 뭐 얘는 이거 자리가 세론이라서 뭐 이프된 이거 안 쓸래나. 이거는 세론을 받아낼 정도로 너무너무 큰 재료야. 그럼 난 무조건 사야 돼. 뭐 우리 막 주식하는 사람들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 뭐 막 3, 40개 막 리스트 달고 뭐 평생 죽을 때까지 이뤄지지 않는 뭐 계약 이러면서 막 사람들끼리 그 되게 밈으로 하는 거 있거든요. 뭐 3천당 제약은 뭐 아일리아 뭐가 되면은 뭐 전지 개벽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있어요. 네. 근데 뭐 주식 좀 참여자들은 알겠지만 알테오젠이 그걸 해냈고 삼양식품이 뭐 불닭으로 이뤄냈고 이런 것들 있으면 그거는 세론 이겨내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세게 사요. 역사를 바꾸는 거니까. 기업은. 역사를 아까 역사학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삼양식품이랑 역사 한복판에서 북미 판매량의 얼마의 증액은 이 종목의 10년 뒤 역사에도 기록될 자리예요. 실리콘2가 플랫폼 회사로서 기능하는 첫 분기가 1분기라면 전 사야 돼요. 그런 식으로 저는 계속 인문학적 가치를 좀 나름대로 부여하는 편이에요. 주식을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시죠. 엄청나게. 정량보다는 항상 정성으로 저는. 셀트리온이 정말 뭐 CVS 통해서 진펜트라가 그렇게 잘 팔어. 약가도 너무 잘 받아. 그러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역사에 그건 한 페이지잖아요. 그럼 사야죠. 이 종목에 애정을 넣으시네요.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또 아니다 싶으면 또 바로 까요. 또 애정이라기보다는 이거를 기계적으로 하려고요. 이거 지금 PD님이 잘 지적하셨던 게 이게 애정이 붙는 순간 계속 어떤 골수지지가 되는 거예요. 셀트리온이 사실 그런 경우가 많죠. 셀트리온 주주 연대 이런 거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무섭죠. 되면. 아 이건 되게 발언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막 HLB 막 주주 연대가 되는 건데 저는 그러기 싫어요. 정말 그냥 좋은 시세 먹고 좋은 시세 나가고 싶어요. 저는 기업이랑 동행할 생각 없어요. 보낼 트레이더잖아요. 시스템 보내야 된다. 당연하죠. 쿨하게. 알테오전이 아무리 좋아도 11선 깨면 나가야죠. 뭐 갑자기 그때 정혜신 박사님 그 창업주 그 와이프분이 물량 한 3% 막 던진 날 있거든요. 뭐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날 나갔어야 됐어요. 저는 근데 저도 종목에 애정 생기니까 좀 더 보자. 그러니까 음봉 한 번 더 맞고 나갔잖아요. 결국은 쫓겨난 거네요. 그렇게. 네.
MTS는 아예 안 쓰세요? 중요할 때 쓰죠. 이제 제가 막 좀 이동이 잦은 직업인데 네. MTS는 어떻게 쓰세요? 뭐 택시 탈 때 매매해야죠. 뭐. 그럼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 것도 있을 거고. 대신 저는 관심 종목을 섹터별로 다 분류하는 사람이에요. 뭐 원전 따다당, ADCSC 따다당, 뭐 예를 들어 조선, 뭐 기자재 막 이런 식으로 다 하는 편이에요. 뭐 로봇, 뭐 로봇에서도 뭐 또 세부적으로 막 이것저것 있잖아요. 네. 뭐 반도체 하면 뭐 소부장부터 시작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곧 뭐 퀄 통과 앞둔 것들 뭐 썰 도는 것도 해가지고 쭉 그 정리를 조금 부지런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종목 나래비를 좀 잘 세우는 편. 그리고 내가 직접 보는 탑 100은 그러니까 100개 세울 수 있잖아요. 그 관심 종목. 그거는 매일 순위가 바뀌어요. 관심 종목 탑 100. 관심 종목을 이렇게 한 줄로 세우는 게 100종목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그걸 매일 5개를 빼고 5개를 넣고 그 안에서 제 기준의 미스코리아 선정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건 직접 이렇게 넣고 빼고를 하시는 직접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올리고 뭐 오늘은 유한양행이 좋아 보여. 오늘은 세트리온제약 괜찮아 보이는데 오늘 뭐 앞타바이오 엄중하다 이렇게 막 올려버리고 변압기 좀 내려볼까? 방산 괜찮네. 하네스 위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계속 그 순위를 계속 매겨요. 왜냐면 직장인이잖아요, 제가. 그럼 장중에 딱 요것만 보게. 관심 종목 창을 유심 있게 보는 편이기도 해요. 그건 뭐 누구나 당연한 것 같은데. 보는 창이 늘어나고 계세요? 아 그래요? 아까 2개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어떻게 HTS를 갖고 와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게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다고 하셔서. 네. 그리고 또 어떤 창 보시나요? 이건 꼭 봐야 돼. 이건. 네. 누적 수급 정도는 보내요. 누적 수급이요? 네. 누적 수익률도 아니고 누적 수급이요? 네. 그러니까 그 종목의 역사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했잖아요. 네. 기관이 계속 뭐 원웨이로 사요. 원웨이로 팔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봐요. 왜냐면 저는 데이 트레이더가 아니잖아요. 그럼 일간 수급별로 이렇게 쭉 네, 리스트 쭉 돼 리스트한 있고 거를 그거를 한 석 달치는 어느 정도 외우고 있어요. 석 달치는. 네. 사모펀드 계속 사고 있구나. 기타 법인이 왜 사지? 그럼 얘네가 어떤 행동의 변화. 그러니까 쭉 사다가 갑자기 얘가 빵 팔았거나. 그런 추세를 조금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게 장중에 한 4번 정도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기타 법인이 막 마이너스 몇십만 주가 나왔어요. 그럼 걔 던져야죠, 사실. 그러면 뭐 지분 신고상 뭐가 이슈가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거기서 근데 어떤 노하우도 있나요? 뭐가 사면은 이건 이 종목은 더 가더라. 있었는데 많이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는 우리 저 윗분들, 우리 탑급 매니저분들은 그 전략을 계속 달리 쓰는 것 같아요. 투신 사모펀드 수급은 네. 자주 보지만 얘네 이러니까 이러겠네를 조금은 다르게 하고 그나마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이 미리 사서 올린 종목은 한 수익률 20% 되면 다 까요. 아무리 좋아도. 그럼 전 그때 주워 담아요. 내가 보기엔 3배 갈 것 같은데? 니들은 정리하네? 빠져라. 그럼 저는 좀 사고. 받아내네요. 네, 왜냐면 매니저들이 수익을 끌고 갈 재간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선택의 폭이 개인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 맞습니다. 개인이 훨씬 유리한 싸움이에요. 네. 차라리 좀 좋아하는 게 대형주인데 MSCI 편입 입슈가 한 2달 내로 있는데 외국인 수급의 추이를 조금 보는 편이죠. 이런 거는 조금 매매가 쉬우니까. 외국인이 원웨이로 살려 하네? 나 따라 사야지. 그러면 너무나도 확실한. 뭐 예전에 JYP 뭐 그다음에 뭐 최근에 알테오젠 막 몇 개 그런 게 있었거든요. 되게 우리나라는 좋은 게 가끔 어떤 매매면 답을 줘요, 조금. MSCI가 네. 특히 대표적인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네. 그 지수 편입 이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다른 지수 편입 뭐 코스피 200 뭐 이런 거, 코스닥 150 이런 거에 국민연금 추이 같은 거 보면은 조금 쉬우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일관적이라면은 제 매매도 일관적이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나름 비중빵 할 만하죠. 저는 이런 매매 좋아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수급을 볼 땐 이런 걸 봐요. 그러니까 어떤 추세. 네, 그 정도. 그거 안 보세요? 그 순위? 실시간 검색 순위? 안 봐요, 저는. 안 봐요? 네. 그 거래대금만. 네네. 그럼 전일 대비 등락률. 그것도 안 봐요, 저는. 그러면 그 실시간 체결 안 봐요, 저는. 안 보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하다못해 동생들이 막 저 비웃었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저 스탑로스 맞나요? 네, 스탑로스요. 그것도 지난주에 처음 배웠어요. 스탑로스를 또 하세요, 잘하시는 분들은. 제 주변은 다 하더라고요. 뭐 마이너스 뭐 6에서 다 까자, 반 까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 스탑로스 창이 따로 있습니다. 예, 네. 최근에 배웠어요, 저도.
형 뭐 요거 클릭해서 요거 한 다음에 요거 하세요 막 제가 엄청 컴맹이라 가지고 사실 조금 그런 거에 조금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이제 마칠 때가 돼서 네네. 이제 극진님은 주식 투자가 아까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네. 여기까지 오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좀 네. 아까 뭐 좀 말하긴 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20대 이후로 되게 불우하게 살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되게 남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내가 안 된 배경에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런 사람이었고 성격이 되게 예민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식하니까 사람이 되게 유해지더라고요. 유해지고 오히려 멘탈도 저는 엄청 안정된 거예요 지금. 오히려 네, 웃기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저로 인해서 행복하고 이런 거를 살면서 별로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원래는 되게 이기적이고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고 막 내가 잘난 줄 알았고 내가 천재인 줄 알았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식하면서 오히려 아 내가 진짜 미물이구나. 나 이거 우주의 점이구나. 신은 존재해서 내가 돈 벌게 가만히 안 냅두는구나 이놈은. 그런 생각하니까 되게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불행의 수많은 이유는 돈 때문이었어요 저는. 다 맞죠. 뭐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주식이니까요. 맞죠. 사실. 사실 뭐 최근 사회가 되게 계층 간의 이동이 힘든 사회라고들 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 되게 공감 많이 가거든요 저는. 음. 근데 유일하게 계층을 뛰어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하는 것 같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게 조금 다른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돈을 더 벌 생각이 많이 없어요. 물론 너무 행복하니까 하죠. 돈을 벌면 부수적으로 너무 행복한데 궁극적으로 되게 내적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저는. 내적 자유라는 게 막 무슨 비싼 차 막 뭐 명품 막 이런 거보다도 그냥 진짜 내가 내적으로 자유로운 삶. 진짜 막 제가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 너무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조르바처럼 사는 게 꿈이에요. 하루키라는 사람이 에세이에 이런 거를 썼더라고요. 너가 내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너가 예술적 창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너의 삶은 되게 규율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뭐 같은 시간을 뛰고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글을 쓰시는데 저는 그런 게 되게 내적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남한테 눈치 받지 않고 내가 내 성취를 위해서 규율 있는 삶, 그리고 그게 내 안에서 자유를 느끼는 삶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그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직장 생활도 그런 의미에서 더 저는 내적 자유를 얻었고요. 내가 직장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옛날에는 구속받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더 잘해서 인정받아서 연봉을 늘려야지, 뭐 동종업계 이직을 해야지 이랬는데 지금은 나 이 일 원래부터 하고 싶던 일이잖아. 응? 나 그러면 좋아하는 일이니까 해야지. 내가 누군가한테 물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좀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인생 목표가 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좀 너무 추상적인 얘기. 아니요, 진정한 의미의 자비죠 사실 그게. 네. 우리 모두가 꿈꾸는. 내가 노예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고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유를 이룬 상태에서의 직업은 어떻게 보면 취미가 될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제가 되게 재밌는 건데 제가 이제 뭐 직장인들 다 이메일 주소를 쓰잖아요. 자기 이메일. 근데 제가 이메일 주소가 독일어로 어떤 직업이라는 뜻이에요. 베르프라는 말인데 그게 두 가지 뜻이거든요. 하나는 직업이고 하나는 소명이에요. 근데 저는 제 일을 되게 소명처럼 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내가 자유롭고 말씀처럼 진짜 그래야 오히려 행복을 느끼고 하니까. 근데 여전히 저는 그 단어는 저한테 되게 울리는 말이거든요. 그게 뭐 직업으로서 학문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를 제가 따와서 이제 한 표현인데 그게 저한테는 계속 중요한 테마인 것 같아요. 내가 소명을 다해서 이 일을 하면은 내가 정말 진정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궁극적으로 행복을 가는 길이다. 좀 너무 좀 뭐 논리적이진 않는 말인데 항상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 주식을 되게 임하거든요.
그 소명이 결국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스스로에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가치가 있어지는 걸 거고 네네. 힘들더라도 싫은 일은 아닌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